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잘 들리네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김병준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임선대위원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조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결별로 봐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합한 적이 있어야 결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참여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과정 중에 조건이 안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오랫동안 이제 가까이 지켜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 모실 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 모실 때도 그리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모실 때도 또 그리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초기 출발할 때는 항상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오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어쩌면 과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의 일부분 중에 이준석 대표께서 중재안을 내셨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역할 그리고 직위 이걸 선대위 바깥에 있는 어떤 특위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그럼 그 제안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거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거부를 하신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의 제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중재안이라 보기보다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원안 자체가 애초에 어떤 그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당연직인 당대표 이외에 다른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조직 과잉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원안 자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데 충분하도록 조직을 간결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구성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런 조건이 좀 안 맞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그 원안 원래 원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조건을 맞춰주는 과정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해석이 되네요. 아마 후보도 지금 뭐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먼저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걸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제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후보가 그래도 뭐 후보는 어떻게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는 의중이 강했던 만큼 저는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뭐 찾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께 총괄 선대위원장직 고려 안 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의 의미가 끄덕이시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의미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다른 제안이 가능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합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제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빈 공간이 커 보이고 절박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또 한번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겠지만은 꾸준히 시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무척 가까우시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오셨는데 오늘도 혹시 직접 소통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부터는 제가 따로 직접 소통을 안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뭐 후보가 또 이야기한 입장이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3일 전에 그냥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고래 싸움이 터지면은 새우는 도망가는 게 낫다. 네네, 봤습니다. 이 고래들끼리 싸우는데 새우가 옆에서 중재한다고 이렇게 옆에 속세말로 계속 알짱거려도 제 생각엔 새우한테도 위험하고 고래들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만 있으니까요. 저는 새우는 도망가야 되고요. 제가 당대표인 제가 스스로를 새우로 칭하면서 그 중재 과정에 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다른 구성원들도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말을 보태는 걸 좀 삼가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지금 보면 자꾸 이제 익명 인터뷰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후보 주변의 측근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인용하는 것일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자꾸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당대표가 새우라고 하면서 빠졌으면은 그분들도 좀 스스로 뭐 멸치, 새우 이런 걸 자칭하시면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스스로를 새우라고 지칭할 정도로 일단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럼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지적하신 익명 인터뷰로 김종인 위원장을 자꾸 자극하는 분 어떤 인물인지 혹시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 2명 정도가 지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그래서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표님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나중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바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최근 언급을 보면은 우리 후보에 대해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공격적인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양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일관하면서 지지율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갈수록 좀 안 좋게 나온 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어떤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두 후보와 그다음에 허경영 씨, 심상정 후보 뒤를 이어서 이제 5등하는 조사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좀 공격적인 언사로 양당 후보에 대한 양비론적인 자세만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에 대해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도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율로 남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촉해야 한다 주장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드루킹 그 특검을 성사시켰던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고 그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불편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지목해서 비판하는 것 같고요.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어쨌든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서 법적으로 이제 자녀의 취업 문제를 다투고 있는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고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와가지고 3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논리대로라면은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이제 재판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대법원은 가면서 이제 명예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된 것이고 저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후보가 내용을 모르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재판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가인 후보가 상당한 판단을 할 것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그렇고 또 법적인 판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특히 관심 갖고 있는 우리 2030 청년 세대에게 좀 민감한 부분 아닌가요? 자녀의 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의원과 그 자녀에게 이제 보여준 혐의가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실망감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3심 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 만약에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김성태 의원에게는 지금까지 굉장히 불명예였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후보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제안하시는 판단의 방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후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병준 위원장 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위해 가지고는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 정도는 후보에게 하지만은 후보도 인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언급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본부장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대위가 빠르게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마다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대위 체제로 빠르게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선대위 회의를 지금 열 계획입니다. 선대위 열 계획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실무적인 논의를 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됐고 관심 많이 끌었던 토론 배틀
이준석 예. 대표가 직접 국민의힘 예. 청년 대변인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뽑힌 청년 대변인이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윤석열 후보와 당 전반적으로 또 선대위에서 이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도울 때 사실 뭐 정수장학회 문제, 박근혜 후보 잘 해명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제가 사실 비판가 역할을 많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제 지도부 하에서 뽑힌 그 토론 배틀로 뽑힌 대변인들이 사실 어려운 그런 선택이지만은 당에 좀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굳이 이것까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후보도 우리 대변인들이 그런 말을 한 이후에 네. 따로 대변인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변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여러 제안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어떤 패기 있는 젊은 대변인들의 지적에 대해 가지고 결국 부정적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을 꾸준히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예. 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뉴스아이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준석이라는 30대 정치인을 대표로 뽑은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타깝다. 중진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의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기동민 의원께서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감사하고 예. 사실 뭐 안타까운 지점이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아니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네. 기동민 의원님이나 아니면 홍익표 의원님들처럼 또 이렇게 메시지도 잘 내시고 또 정책들도 정통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왜 저 당은 그 당시에 이 피해 호소인 3인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까 안타깝다 이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각 당이 선거에 있어서 최선의 전력으로 임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데 네. 저희 당에도 만약에 그 기동민 의원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최상의 전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의 역할 범위 또는 권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어차피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거의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 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나서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당 대표가 뭐 사실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여기저기 회의 가서 무게 잡고 이런 것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은 세대가 실제 선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네. 실무에도 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이런 자리를 겸임하게 된 것인데 이것 네. 자체가 이제 이례적이고요. 당 대표가 먼저 실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네. 당내 각 위에 이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한쪽에서는 김병준, 김종인 두 전 위원장 간 어떤 갈등 양상 이런 부분들이 피로감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위기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세 분석을 하면서 네. 이런 사실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충격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서 나왔던 공식 메시지들을 보면요. 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다소간의 이제 그 과표집 현상이라고 하죠. 네. 여론조사에 보수 지지층이 많이 응답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니 네. 한 그 후보 선출이 2, 3주 뒤부터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가고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구조적인 그냥 기술적인 그 조정으로 보면 된다라고 계속 예고해 왔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상치에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지만은 이 보수 유튜버들은 호들갑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뭐 하여튼간 좀 그분들이 좀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네. 뭐 그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네. 선거를 실무적으로 치러야 되는 사람들, 꼭 이겨야 되는 당의 입장에서는 예. 가끔 깝깝합니다. 저분들은 진짜 오로지 슈퍼챗 받는 것밖에 목적이 없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논란이 된 것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예. 대표의 반대 의사. 예. 대표님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지금 선거를 치를 때 대전략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과거 같으면 우리 당이 지역 분할 구도에 따라 가지고 영남 몰표 그리고 수도권 선전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선거를 이기는 것이 작전이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우리 당에는 이제 세대 중심의 어쨌든 선거론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0 세대와 6070 세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합하는 것이 지금의 선결 과제라고 보는 어떤 시각인데 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전당대회 이후에 당에서 대선을 준비해온 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수정 교수는 지금까지 당이 이제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왔던 입장과 결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친여성주의적이다는 말씀이시죠? 친여성 반여성을 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정책적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입장도 반여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젠더 문제라는 것도 친여성 반여성 무슨 가족과학관 같이 그렇게 가릴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네. 젠더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틀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굉장히 이수정 교수는 상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어떤 방법론이나 정책과 다른 호환되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참여가 있으려면은 저희가 선거 전략의 대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네. 사람을 모아붙인다고 해가지고 표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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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네.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저희가 미래통합당이란 당으로 사실 통합만 하면 이긴다 이런 구호에 다 끌어들였던 그런 선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당 내부에 이견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네. 확장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